우리 인류가 다 같이 해결해야 할 정말 거창한 숙제 목록이 있다면 어떨까요? 그리고 그 숙제를 우리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그걸 추적하는 방법이 있다면요.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. 인류의 가장 큰 목표들을 추적하는데 인공지능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죠. 바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, 우리가 줄여서 SDG라고 부르는 건데요. 말 그대로 우리 지구를 위한 정말 거대한 투두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. 가난을 없애는 것부터 기후변화에 맞서는 것까지 인류가 힘을 합쳐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. 이 목표들이 잘 되고 있는지 보려면 관련 보고서나 정책 문서를 봐야 하잖아요.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산더미예요. 이 엄청난 정보의 바닷속에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? 결국 이건 거대한 데이터의 문제입니다. 이 데이터 문제가 왜 이렇게 까다롭냐면요.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첫째, 목표들이 서로 막 얽혀 있어요. 깨끗한 물 문제는 당연히 건강 문제랑 연결되겠죠? 이런 식이에요. 둘째,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. 똑같은 문서를 보고도 어떤 전문가는 환경 문제라고 하고 다른 전문가는 경제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셋째, 양이 너무 많아요. 사람이 이걸 하나하나 다 읽고 분류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? 그리고 마지막,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AI를 가르칠 교과서, 그러니까 정답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법 있잖아요. 엄청나게 똑똑한 AI 하나를 딱 만들어서 자, 네가 다 분류해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. 이게 처음부터 막히는 거예요. AI한테 뭘 가르쳐야 할지 그 교재 자체가 없으니까요. 바로 이 대목에서 연구자들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. 필요한 데이터가 없으면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지 하는 거죠. AI를 위한 맞춤 훈련장을 만드는 거예요. 자, 그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연구진이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바로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챗 GPT 같은 생성형 AI였습니다. 17개 목표 각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. 이 목표에 대한 정책 보고서처럼 글을 써줘! 이런 식으로요. 그렇게 해서 진짜 문서랑 거의 똑같은 텍스트를 수천 개나 만들어낸 겁니다.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서가 몇 개냐면요. 무려 9,129개입니다. 와. 근데 이게 그냥 글자만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. 각각의 문서가 어떤 목표에 대한 건지 정확하게 꼬리표가 딱 붙어있는 아주 잘 만들어진 AI용 교과서인 셈이죠. 이게 바로 다음 단계를 위한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. 자, 그럼 이 9,000개가 넘는 교과서로 뭘 했을까요?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이 있습니다. 이걸로 딱 하나의 AI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. 각자 개성이 뚜렷한 5개의 AI 모델을 모아서 하나의 팀으로 훈련시킨 거죠. 바로 이 지점이 이 연구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모든 걸 다 잘하는 천재 한 명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팀을 만드는 거죠. 뭐랄까, AI판 어벤져스를 만든 거예요. 이 드림팀 멤버들 면면이 아주 화려합니다. SDG 클래스라는 친구는 글의 전체적인 주제를 꿰뚫어 보는데 전문가고, 유엔이 직접 만든 링크드 SDG는 단어의 숨은 의미를 파고들죠. 또 EU에서 만든 SDG 매퍼는 키워드 잡는 귀신이에요. 여기에 글의 패턴을 읽어내는 CNN이란 수많은 작은 결정들을 모아서 결론을 내는 랜덤 포레스트까지 정말 접근 방식이 제각각인 전문가들을 모아놨죠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정말 재밌지 않나요? 이게 바로 인지적 다양성이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건데요. 똑같은 문서를 보고도 5 AI가 내리는 판단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겁니다. 이 선들이 제멋대로 노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다름이야말로 이 팀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물론 이렇게 저마다 다른 목소리만 내면 시끄럽기만 하겠죠? 그래서 이 팀에는 현명한 매니저가 필요합니다.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기술이 조합적 융합 분석, 줄여서 CFA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. CFA가 뭐냐면요. 쉽게 말해서 여러 AI들이 내놓은 서로 다른 의견이랑 점수를 아주 똑똑하게 합쳐서 혼자일 때보다 더 정확하고 든든한 최종 결론 하나를 딱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에요. 논문에서도 이걸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.
CFA를 쓰면 AI가 특정 데이터에만 너무 익숙해지는 걸 막아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각 모델의 장점은 쏙쏙 뽑아 쓰고 단점은 서로 보완해주니까 결국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자, 이제 정말 가장 궁금했던 시간입니다. 이론은 참 좋은데 과연 이 AI 어벤져스 팀이 실제로도 더 뛰어난 성과를 냈을까요? 결과를 한번 보시죠. 먼저 각 선수들의 개인 성적표부터 볼게요. 5모델을 평균 내보니까 정확도가 한 85% 정도 나왔어요.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 잘한 에이스, 스타 플레이어가 기록한 정확도가 95.42%였습니다. 이야, 이것만 해도 사실 엄청난 거죠. 자, 이제 진짜 질문이 남았죠. 과연 이 팀이 저렇게 잘하는 에이스 한 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?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. 혼자서 95.42%의 정확도를 기록했던 그 에이스 모델. 근데 이들의 의견을 CFA가 종합한 팀의 성적은요? 무려 96.73%였습니다. 네, 여러분, 팀이 에이스를 이겼습니다.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정확도 1% 좀 넘게 올랐네 하는 숫자 자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이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. 이 팀 방식의 진짜 힘은요, 바로 AI 모델들 사이의 의견 차이에서 나옵니다. 모델들이 서로 아니, 내 생각은 달라 하고 말하는 그 지점이요. 그게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이 복잡한 문제를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.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? 예를 들어 오염된 물 때문에 사람이 죽는 문제를 다룬 문서가 있어요. 사람은 이걸 건강 문제로 분류했는데 AI팀은 물 문제로 본 거죠. 또 국가 재난 대책은 기후변화 문제일 수도 있고 안전한 도시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. 어느 한쪽이 틀린 게 아니죠. 둘 다 맞는 말이고 이건 이 목표들이 얼마나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.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AI를 개발하면서 방향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. 이 복잡한 세상을 풀기 위한 방법이 모든 걸 아는 완벽한 천재 AI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죠. 진짜 해답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AI들을 모아서 팀을 만들고 그들의 집단지성을 잘 이끌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는 건 아닐까요? 한 명의 천재보다 여러 전문가가 모인 위원회가 더 현명한 답을 내놓는 것처럼 말이죠.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